자, 오늘은 이제 성남플립이라는 제목의 수필 하나를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보이죠? 얘는 수필입니다. 자, 수필은요, 우리가 사실 막 어려운 갈래는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얘가 이제 현대시대에 창작된 수필이니까 현대수필이라고 하는데요. 수필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교술갈래라고 하죠. 교술갈래인데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글쓴이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진실된 문학이고요. 이 경험을 통해 본인이 깨달았던 어떤 내적인 반응, 쉽게 말하면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교훈 형식으로 전달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경험은 뭐냐? 자, 성남풀립이라고 되죠. 우리 성나다라는 건 화가 났다라는 뜻이잖아요. 풀독. 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약간 풀숲 같은 데 다니면 이제 식물에서 독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풀독이 올랐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는 이제 우리가 풀독이 오른 경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재, 글감이란 뜻이죠. 자, 그럼 과연 그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수필은 막 어려운 글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부분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대요. 자, 보니까 시작 부분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라는 어떤 말을 끌어다 쓰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죠. 보통 인용을 통해서 글을 시작하면은 독자의 어떤 호기심,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겠죠. 이런 말을 왜 가져왔을까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거는 뭐 억지로, 그러니까 어질지가 약간 인심, 어질 인자 있잖아요. 인심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다, 즉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어질지가 않다 이꼴 자연스럽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보세요. 어느 것을 편들거나 떼치거나 하지 않고, 즉 차별하지 않고라는 거죠. 한마디로 동등하게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라는 거는 자연스럽다, 즉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했대요. 이것도 지금 인용인 거죠. 자, 또 인용을 하나 더 했어요. 한마디로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라고 보세요. 자, 여기부터 큰 잉어는 어린 붕어를 먹고요. 그리고 그 붕어는 어린 피라미를 먹고, 근데 그 피라미는 어린 송사리를 먹고 자라났고, 그리고 그 송사리는 어린 생이를 먹고 자라났다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뭔가 먹이사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먹이사슬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작은 존재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점강법이라고 하죠. 점점 작은 것으로 가는 게 점강이죠.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연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야. 자연은 관여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 그쵸? 그러고 보면 자연스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왜냐?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되든 아예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번 태풍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태풍이라는 거 되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되게 좀 정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자연을 까는 게 아니라요. 그것 또한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이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자연의 본성은 어딘가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게 곧 본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본성 이야기를 좀 했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갈 거예요.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자풀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보세요.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 없는 풀은 없어. 즉, 저마다 모두 다 가치가 있어. 라는 말인 거죠. 그러나 농부에게 있어서는 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다 필요가 없는 잡풀이라고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인간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인식된 거지. 왜냐하면 농부에게 있어서 가치는 어쨌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키우는 농작물한테 해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런 거를 경강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내 맘대로 끌어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또 '아 이건 자풀이지.'라고 이름 붙이는 이런 것들 우리가 견강부회라고 해요. 한마디로 '내가 인식한 대로 내 맘대로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나한테 이롭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풀로 그치는 것만 더 아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만 붙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돼요. 누가요? 잡풀이. 그쵸? 잡풀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 이거는 주인이 논밭에 올 때 발걸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얼마나 주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하냐, 즉 정성과 노력을 쏟냐에 따라 작물이 자란대요. 근데 농부가 이렇게 밭에 자주 오면 당연히 잡풀은 죽겠죠. 그러니까 잡풀의 서러움은 참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농부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농부 입장에서 내가 키우는 건 좋은 풀, 내가 안 키우는 건 안 좋은 풀이겠죠.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글쓴이의 경험이 등장하고 있죠. 장마 전에 풀을 베러 갔대요. 장마가 지면 고치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대요. 이거 중심 경험이죠. 그쵸?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볍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이었다. 라고 해서 지금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네요. 풀독이 올랐대요.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하였다. 라고 해서 나는 이제 나름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리고 병원의 주사 한 방, 뭐 이런 인위적인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인위적인 치료. 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대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병원을 안 갔대. 풀독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끝부분 볼게요. 자, 한갓 자풀을 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느낌 있겠죠. 어쨌든 풀이라도 걔도 다 생명인데 아프겠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얼마나 아팠겠어. 그쵸?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즉, 이것도 서리법이지. 무관하다는 거죠. 후일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라고 해서 나는 그 풀독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두었다라는 거지. 이 자연스럽다는 말 계속 나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자기가 풀독이 올라서 되게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그 고생을 했지만 결국 나는 그것에 어떤 인위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인위적인 치료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도록 놔뒀다라는 거지. 왜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연스럽다라는 그 자연의 가치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나름 따라 보려고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이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거스른다라는 생각도 해 봤을 거고 자연과 인간은 사실상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깨달은 거죠. 자연은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가만히 둠으로써 한번 치료를 해 봤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글쓴이의 생각과 비슷한 의견들을 인용하였고 본인의 경험을 제시해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깨달음? 결국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글이 산문이니까 좀 흐름이 길잖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고 학습 활동을 채워 봅시다.